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 2부 과목이죠. 그죠?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의 2부 과목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 교재,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면,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이 두 개가 있죠. 그죠? 1부 과목이 있고요. 2부 과목이 있는데, 각 부당 과목이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회계학 1부가 있고, 회계학 2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특수회계, 그 다음에 연결회계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지금 할 게 이제 2부인데요. 우리 1부는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드렸으니까요. 뭐 이것도 다 드린 건데 2부 과목은 두 개인데 두 번째 과목은 우리 종합 사례예요. 종합 사례. 그래서 실제 회사에 사업 보고서를 주고 실제로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서 2부 과목의 1과목은 우리 책으로 얘기하면은 3개죠. 책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재무분석이라는 책, 재무분석.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분석.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그래서 한 6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현금 흐름 분석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현금 흐름 분석이. 그 다음에 재무 분석.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때 사실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우리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 다음에 문제를 읽는 해독 능력,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근데 문제는 얘네죠. 문제는. 얘네들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즉, 회계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두 개. 두 개 다 어려워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특히나 어려워하는 게 바로 얘예요. 현금 흐름 분석. 출제 빈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현금 흐름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2부 하는데 요거부터 할 거예요. 요거부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양이 많다든지 공부해야 될 게 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요 현금 흐름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떤 원리를 깨우치는 게 중요한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 설명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 요거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길지 않으니까 자, 우리 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깨끗하게 시작할게요. 자,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고, 자, 먼저 팁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 교재 있죠? 여러분 교재에서
2장, 그 다음에 3장. 사실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장, 3장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만약 더한다면은 4장 정도? 그 다음에 뭐 5장? 4장, 5장? 요 정도.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 수업도 요거를 위주로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1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장.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 과연 요 현금 흐름표라는 게 도대체 왜 등장을 하게 됐느냐 그 소리예요. 여기 왜 등장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7페이지의 사례. 1페이지. 자. 강남 기업은 자 X1년도 중에 상품 이제 팔아먹으려고 5만원 상품 5만원짜리를 현금을 주고 내가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됐겠어요? 걔가 재고자산이 됐겠죠. 걔를 얼마에 팔았냐면 10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뭐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대요. 외상으로. 그리고 그 돈은요, 언제 받기로 했느냐면 2년도에 받기로 했어요. 내년에. 그리고 내년에 현금으로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X1년도 중에 원가 5만원 말고 또 내 돈이 얼마 들었냐면 판관비 해가지고 만원이 현금으로 들었대요. 자, 요걸 가지고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그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무슨 주의? 우리 발생주의에 따라서 한번 손익계산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X1년도, X2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내 매출 얼마예요? 얼마 팔았어요? 지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도 어때요? 외상으로 팔아도 내 수익이죠. 내 수익. 그래서 얼마? 1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얼마예요? 매출 원가. 물건 팔기 위해서 내가 상품 얼마에 샀어요? 5만원에 샀죠. 5만원. 그래서 요거를 뭐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 잠깐 생략할게요. 없어도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었어요? 판관비 들었죠. 판관비. 얼마 들었어요? 판관비? 만원. 뭐 법인세는 없다고 하면요. 법인세 없다고 하면 자, 내 당기순이익 얼마라는 거죠? 당기순이익 하면 4만원 나오네요. 아, 4만원 벌었다 이 얘기죠. X1년도에 나 4만원 벌었어요. 그죠? 아, 기분이 좋아요. 자, 2년도는 우리 2년도는 뭐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요. 2년도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슨 주의에 따른 발생주의에 따른 몇 년도? X1년도의 경영성과예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어때요? X1년도에? 아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발생주의는요? 발생주의는 뭘 측정하기 위한 거냐면 어떤 회사 경영진, 즉 CEO겠죠. 회사 경영진이
만약에 X1년도에 일한 CEO가 있는데 X2년도에 새로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요런 실적을 X1년도에 근무한 사람의 실적과 2년도에 근무한 사람의 실적, 즉 실적을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발생주의예요. 즉 경영 성과를 뭐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요걸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는 굉장히 요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자, 이번에는요 현금주의 관점에서, 우리 현금주의는 잘 안 썼었어요. 그죠? 이거는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잘 안 썼는데, 현금주의 관점에서 X1년도, 그 다음에 X2년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볼게요. 현금주의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즉 현금이 들어와야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야 비용인 거죠. 자, 먼저 매출 해볼게요. 매출 1년도에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사실 매출은 없죠. 언제 들어왔어요? 2년도에 다행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자, 내가 상품을 얼마 주고 샀어요? 5만원 지출 1년도에 하면서 샀죠. 그리고 2년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익 뭐 일단 무시하시고 판관비부터 빼볼게요. 판관비. 근데 판관비는 보니까 현금으로 지출했다네요. 그래서 10,000원 현금으로 지출했어요. 자, 요걸 가지고 현금주의에 따른 당기순이익, 현금주의 당기순이익 이걸 구해볼게요. 자, 현금주의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구했더니요, X1년도에는 자, 돈을 번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오히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번 게 없어요. 돈 번 게 없고요. 2년도에 얼마 번 거예요? 이렇게 번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어차피 물건 팔아가지고 회사가 실적을, 경영 성과를 쌓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2년도에는 한 게 없어요. 지금 2년도에는 지금 현금만 회수하기만 한 거고, 요걸로 하는 게 맞다,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근데 자, 좀 관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근무하시면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나한테 돈을 빌려간 애가 도대체 나한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죠. 자, 뭐라고요? 무슨 능력?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지급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자, 보세요. 지급 능력을 측정할 때는요, 뭐가 더 유리해요, 지금? 뭐가 더? 자, 저기 보시면, 우리 4만원 벌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돈이 4만원이 있어서 나한테 돈을 지금 잘 갚을 거냐? 지금 그 얘기죠. 이 사람 4만원 있어요, 지금 현금이? 이거는 현금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현금주의가 아니라서 4만원은 있어요, 없어요? 4만원은 없어요. 그럼 나한테 돈을 잘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못 갚겠죠. 볼까요? 현금으로 돈을 갚으니까 현금 얼마 있냐 그 소리죠. 너 현금 얼마 있어? 나한테 갚을 현금 얼마 있어? 라고 보니까 지금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오히려 1년 동안 현금을 엄청나게 써댔죠. 나한테 돈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자, 포인트. 경영 성과를 측정할 때는 뭐가 좋아요? 발생주의가 좋긴 해요. 근데 뭘 할 때는, 지급 능력을 측정할 때는 발생주의는 적합하지 않다 그 소리죠. 오히려 뭐가 중요하다?
현금주의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 우리가 지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워왔던 재무제표 있어요. 재무제표 중에 우리 재무상태표라든지 또 손익계산서라든지 뭐 여러가지 자본 변동표 이거 그냥 어떻게 되는지 살펴만 봤었죠. 여러가지 요런 애들은 주로 뭘 기준으로 해서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기에는 좋아요. 회사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거나 경영 성과를 보여주거나 하기에는 좋아요. 그죠?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이런 건 좋은데 요거만 가지고는 회사에 현금이 많아서 또는 적어서 나한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 그래서 발생주의를 뭐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재무제표를 만들자? 무슨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만들 거고요. 걔는 무슨 주의에 따라서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 관점에서 작성된 현금주의 관점에서 작성된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손익계산서라고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세요. 손익계산서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떤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현금 흐름표도 똑같아요. 자,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슨 주의에 따른? 현금주의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니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간 거.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요거죠, 요거. 현금주의 관점에서 X1년의 성과를 나타낸 요거를 바로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캐시플로우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CF라고 표현할게요. 현금 흐름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만들 거냐를 우리 2장, 3장 뭐 이런 데서 살펴볼 거고요. 요거 좀 하나 알아두세요. 요 당기순이익을요. 우리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은 우리 어디에서 썼었어요?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발생주의에 따른 손익계산서에서 썼었죠. 근데 요렇게 쓰면은 헷갈려 버릴 거예요. 그죠?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부를게요. 요 용어만 좀 알고 갈게요. 용어만. 우리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회사가 뭐 하면서 삼성전자면 핸드폰, 스타벅스면 커피 사업 그런 걸 하면서 그죠? 그래서 무슨 활동이라고 하냐면 영업 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흐름이라고 불러요. 다시 요거만 하나 정리를 해두고 갈게요. 현금 흐름표상 즉 현금주의 관점에서 당기순이익을 뭐라고 부른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불러요.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요 개념을 일단 하나 정리를 하고 가실게요. 요거 자, 정리하면
우리 현금 흐름 분석은 현금 흐름표라는 거를 공부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다?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란 현금주의 관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말하는데, 요걸 작성하게 된 니드가 뭐다? 니드가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지급 능력에 대한 능력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죠?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우고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우리 23페이지에 이제 바로 2장으로 가세요. 2장에 거기 보시면 현금 이제 흐름표에 대해서 실제로 살펴볼 거예요. 현금 흐름표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는 밑에다가 우리 방금 전에 쓴 거 있죠? 방금 전에.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뭐예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란 얘기는 들어오고 나간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 장에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즉 현금 흐름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자 보세요.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갑이라는 회사, 그죠? 갑이라는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많은 거래, 수많은 활동을 할 거죠. 별의별 일을 다 할 거예요. 그죠? 뭐 물건 사서 외상으로 사건, 현금으로 사건, 팔고, 그죠? 뭐 생산하고, 그 다음에 대금 회수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월급도 주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할 건데, 우리 현금 흐름표에서는요,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모든 활동을요, 자, 하나, 둘,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이거를 좀 구분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활동 중에 지금 방금 나온 활동이 있어요. 무슨 활동이 있고요? 영업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활동. 그 다음에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투자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일단은 이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 활동. 회사가 한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를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 현금 흐름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부터. 일단 재무활동은요. 재무활동은 돈을 자금, 회사가 쓰는 자금을요. 요거를 조달하고요. 자금을 조달하고.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자금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죠. 운영하죠. 얘는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자금을 뭐 하는 거? 자금을 운용하는 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뭐 하는 것도 자금을 조달해서 상환하는 것도 그죠? 얘도 재무랑 관련 있는 활동이겠죠? 그 다음에 자금을 운용한다. 운용한다. 유가증권을 사거나 유형자산을 사거나 그죠? 운용하고요. 그래서 얘는 뭐 회수하는 것도 그죠? 자, 그때 이렇게만 하면 잘 안 와닿고요. 그래서 투자활동은요. 뭐랑 관련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형자산 또 무슨 자산? 무형자산 또 무슨 자산? 투자자산 뭐 요런 애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회사가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사면은 돈 나갔겠죠? 무슨 활동이다? 유형자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투자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하나 샀어요. 다른 회사 주식을 하나 샀어요. 무슨 활동이다? 유가증권 같은 걸 샀으니까 투자자산, 그래서 투자 활동. 즉, 얘는요, 내가 여윳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윳돈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라는 거는 자,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은행에서 차입했어요. 은행에서 차입하면 요거죠. 은행 차입금을 갚았어요. 그것도 무슨 활동? 재무활동.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돈을 출자 받았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활동이죠. 재무활동. 주주한테 배당 같은 걸 줬어요. 배당 같은 거. 주주한테 자금 조달한 대가로 준 거니까 걔도 재무활동이에요. 그런 것들. 즉 회사가 1년 동안에 한 일인데 요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채, 자본, 뭐 차입금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나머지는 다 무슨 활동이에요? 나머지는 다 삼성전자면 이제 핸드폰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 팔아먹는 일. 스타벅스라면 커피 만들어서 커피 팔아먹는 일.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기억나시죠? 영업이익. 그죠? 회사 고유의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 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매,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제조, 그래서 판매, 그죠? 요런 활동들을 영업활동이라고 불러요. 영업활동.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게 각각 뭐냐?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당장은 뭐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차츰차츰 뭘 통해서 앞으로 문제 풀 건데,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키워드는 요런 거예요. 키워드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럼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배당금을 회사가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회사가 주주라면, 내가 다른 회사의 주주라면 나는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배당 수익이 있고요. 배당 지급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 수익, 배당 지급은 왜 생기나요? 왜 생겨요? 이자 언제 생겨요? 이자 수익 언제 생기죠? 이자 수익? 내가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가 생기죠. 자,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이 중에 뭐랑 관련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삼성전자 핸드폰이랑은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남는 돈을 뭐 한 거예요? 내가 남는 돈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무슨 활동이에요? 이자 수익은 원래 투자 활동이죠. 이자 비용은 무슨 활동이에요? 이자 비용은 내가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활동? 얘는 재무 활동. 배당 수익은 왜 생겨요? 내가 유가증권 투자하고 있으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무슨 활동이에요? 얘는 투자 활동이에요. 마지막으로 배당 지급은 무슨 활동?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 쓰다 보니까 발생하는 재무 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배당금 지급은요, 성격이 좀 달라요. 배당금 지급은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면 얘네 셋은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얘네 셋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우리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나타났죠. 배당 수익도 영업 외 수익 쪽에 나타나는데 우리 배당 지급은 뭘로 하는 거예요? 배당 지급은 당기 순이익, 수익에서 비용 뺄 거 다 빼고, 즉 손익계산서 다 작성되고 난 당기 순이익이라는 걸 가지고 지급하는 게 배당금 지급이죠.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익계산서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얘만 좀 틀려요. 자, 결론. 이자 수익, 투자, 이자 비용, 재무, 이자 수익, 배당 수익, 투자 맞는데 얘네 셋은 워낙 회사가 비일비재하게,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를 보니까 이런 활동은 거의 다 하더라고 소리죠.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거지만 이제 얘네 셋은 다 무슨 활동으로 보냐면 영업 활동으로 보기로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냐면 우리 기업 회계 기준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무슨 활동으로 보자? 그냥 영업 활동으로 보자.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원칙대로 요걸 기억하신 다음에 약간 특이한 애들 있죠. 약간 특이한 애들 얘네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러면 계속 그냥 무슨 활동? 얘는 그냥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 수익은 무슨 활동이다? 영업활동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배당 지급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 책에는 요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업활동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요, 뭐랑 비슷해야 되냐면, 우리 손익계산서랑 비슷해야 된다. 왜냐면, 현금 흐름표라는 게 무슨 주의에 따른? 현금주의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죠? 현금 흐름표라는 게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현금주의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을 뭐라고 부른다? 단기순이익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죠?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때 손익계산서 항목은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 게 맞다. 손익계산서 항목은 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게 우리 책의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 세 개는 워낙 회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영업활동으로 보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밑줄을 좀 그릴게요. 밑줄을. (24페이지) 페이지 번호가 안 나와 있는데 25페이지 앞쪽이죠. 맨 밑에 줄에 굵은색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의 유출입에 대한, 즉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 정보, 나아가서 현금 동원 능력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지불 능력이 되는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현금 지불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과연 현금이 많느냐, 적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 책이 장점이라면 장점, 단점 많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굵은색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색 표시된 거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단점은 별 얘기 아닌데 너무 길게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2장, 3장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굵은색 있죠. 25페이지 굵은색. 현금 흐름표의 첫 번째 목적은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금 수입, 현금 지출에 대한 정보 제공. 또 두 번째 목적은 자 보세요. 뭐예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기업의 무슨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관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즉 영업활동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투자활동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재무활동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를 뭐로 나타내고 있다? 현금 흐름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 소리죠. 현금 흐름표로.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우리 현금 흐름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현금 흐름표.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복잡해요. 근데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굵은색으로. 현금 흐름인데 무슨 활동?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뭐 있어요? 최종적으로 전체 들어온 현금, 나간 현금. 그럼 뭐가 있으면 기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면 들어오고 나간 거 합하면 기말의 현금 얼마다 이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우리는 앞으로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그 밑줄 그세요. 맨 첫 번째 줄부터 한 5줄 정도 밑줄 그세요. 기업의 현금 흐름은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밑줄 그으세요. 주된 영업활동인 생산, 판매, 구매 활동이 주축을 이루며, 또 스타벅스면은 커피 만드는 거, 삼성전자면 핸드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런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기계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토지, 건물, 기계. 그래서 설비 투자 활동, 그리고 영업활동과 설비 투자 활동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앞에 열거한 생산, 판매, 구매 활동을 영업활동, 설비 투자 활동을 투자활동, 자금 조달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구분한다. 밑줄 그으세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31페이지 굵은색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상품 용역의 구매 또는 판매, 투자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한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밑줄만 걸어놓고 할게요. 32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5번째 줄 문단 바뀌는 곳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자, 뭐라고 할 수 있다?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법, 그 다음에 간접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밑줄만 긋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33페이지 맨 밑에 줄 투자활동이라 함은, 자, 이제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활동 뭐다?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금을 읽어보세요. 대여하거나 또 대여한 거를 회수하거나,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애들을 사고 팔고, 그런 활동들과 관련한 걸 투자활동. 그 다음에 35페이지 재무활동이라 함은, 제목 밑에 보이시죠? 자, 현금을 어떻게 이제 현금을 조달하는 거, 차입하거나 갚거나, 그죠? 신주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한다는 얘기겠죠. 배당금 지급 활동 등과 같이 부채, 자본 계정과 관련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7페이지. 거기 보면 네 번째 줄. 왜냐하면 뭐뭐뭐뭐에서, 자, 밑줄 그으세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유입에, 자, 뭐뭐뭐 여기 나온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지급 같은 것들을 어디에 포함시킨다고요? 영업활동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밑줄 그으세요. 얘네들은 무슨 활동이라고요? 이제 얘네들은 영업활동이에요.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37페이지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무슨 활동으로 구분한다?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는요, 여러분들,
회사가 한 어떤 일이, 회사가 한 어떤 거래가 이거냐, 그죠? 요걸 물어봐요. 또는 요거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냐, 요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시려면 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려면 구분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구분 기준을. 자, 그렇게 돼 있고 40페이지 똑같은 얘기니까 중요하니까 또 할게요. 40페이지에 반괄호 3번 제목 있어요. 반괄호 3번 제목 밑에 바로 밑줄 그세요. 일반 기준에서는, 즉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소리고요. 자, 밑줄 그세요.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이자 비용은 무슨 활동으로?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고, 또 배당 지급은 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밑줄 그세요. 되셨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45페이지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얘기할 거예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 현금 흐름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요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